자, 책 60. 생각 방법에 따라서 입니다. 무슨 식? 공냉, 순행식, 증발식. 공냉식은 공기로, 순행식은 물로 하는 방법, 증발식은 이용해서 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응축기 종류가 보이시나요? 셀 튜브 두 가지. 세우면 입형, 눕히면 행형. 그 다음에 실통로 이중관식. 그 다음에 셀 코일식, 증발식 응축기, 공냉식 등으로 나누는데요. 튜브는 무슨 관? 동관. 튜브는 무슨 관? 동관. 코일은 파이프.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셀 튜브식이라면 셀과 동관으로 만드는 거고, 셀 코일이라면 셀과 파이프로 만든 거다. 됐나요? 물로 냉각하면 순행식, 공기로 냉각하면 공냉식입니다. 됐죠? 실통로는 태양으로 만들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통로를 구멍을 몇 개? 7개 만들어서 섹션으로 조합한다. 뭐 한다? 섹션으로 조합합니다. 이중관식은 관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한쪽으로는 냉매, 한쪽으로는 냉각수를 식힐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 위주로 보면 공냉식에서 냉매가 응축하는 온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응축하는 온도는 대기의 온도, 여름철 대기 온도 몇 도? 19도 높게 잡는다. 몇 도 높게 잡는다? 19도 정도, 15에서 20도 정도 높게 잡습니다. 응축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증발식 응축기는 뭘 한다? 증발에 의해서 냉각되는 거다. 제가 증발식 응축기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죠. 네. 응축기 종류별로 다 별도로 설명할 거니까 표는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형 셀 응축기의 냉각 유속은 얼마? 1m. 수속은 통상 1에서 1.5m. 우리가 냉동기나 공기조와 건축 설비에서 수속은 몇 미터? 1에서 1.5m 이하로 물 속도를 정해야 합니다. 빠르면 부식이 생기고 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생깁니다. 공냉식 응축기는 물의 잡열, 물의 증발열로 공냉식 응축기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모니아는 냉각관 소재를 할 수 없으므로 불편하다. 소재는 청소를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란 말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문제 내신 분이 옛날 일본식 용어를 쓴 거예요. 암모니아는 입형, 암모니아 응축기는 뭐 한다? 운전 중에도 뭘 할 수 있다? 청소를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증발식 응축기는 뭐의 증발? 물의 증발. 낯선 모양의 관으로 냉매 전기를 통과시키고, 낯선 관이죠, 관. 관이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셀 코일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일이 뭐다? 파이프다, 관이다. 한글로 관이다. 그래서 응축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한 응축기는 무슨 식? 지수식 응축기. 무슨 응축기? 지수식. 응축기의 냉각 방법의 분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냉식, 증발식, 순행식. 논행식이란 말은 없죠? 예. 테이프가 안 넘어갑니다. 맞죠? 열통관이 좋은 응축기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실통료, 그 다음에 셀 튜브,
그 다음에 증발색이 가장 적고 공랭식이 가장 적습니다. 됐죠? 예, 우리가 뒤에 에어컨 보이시죠? 에어컨에서 뭐 나오죠? 찬바람 나오죠? 예, 공기로 냉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랭식. 쟤는 실내기나 증발기 부분이지만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바깥에 실외기를 꺼내놨죠? 여름철에 더운 바람 나오죠? 뭘로 식힌다? 공기로 식힌다. 그걸 무슨 식이라고 한다? 공랭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공랭식 응축기는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얘 많이 봤죠? 창문에도 붙여놓고 아파트 베란다에 붙여놓고 그죠? 예, 이게 무슨 응축기다? 공랭식 응축기입니다. 공기와 열기왕시켜서 냉매를 응축시키고요. 물이 필요 없고 응축 온도가 높아서 크기가 큽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순행식은 뭘로 냉각한다? 물로 냉각한다. 그래서 순행식 응축기는 입형, 세우면 입형, 눕히면 횡형. 쉘이란 거는 조개 껍데기를 의미하는데 바깥에 원통 큰 파이프로 뭐를 만든다? 쉘을 만든다. 그 안에 뭘 넣죠? 튜브니까 무슨 관? 동관을 넣는다. 됐죠? 그래서 무슨 응축기라고 한다? 쉘 앤 튜브라고 한다. 세우면 입형, 눕히면 횡형. 프리젠트가 안 먹어요. 자, 순행식 응축기에 그림 보이시나요? 밖에 쉘 보이죠? 네. 아까 앞쪽에서 보면 이 안쪽에 뭐가 들어있죠? 튜브, 동관이 들어있죠? 네, 이렇게 단면을 잘라 놓은 거고요. 순행식 응축기의 외형입니다. 장점은 전열이 굉장히 양호해서 순행식 응축기 쉘 앤 튜브 타입으로 씁니다. 됐죠? 네. 이중관식은 관을 2개를 넣어서 만든 게 이중관식입니다. 고압에 잘 당기고 냉각 수량이 적게 들고 관행각이 우수하고 구조가 간단한데 청소가 어렵고 부식 발견이 어렵고 누설 발견이 어렵고 대형에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는 쓰긴 하지만 얘는 변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교재는 없고 제가 여러분한테 쉘 앤 튜브나 이중관식을 설명드리려고 참고 자료로 넣어드린 겁니다. 쉘 앤 코일식. 쉘 앤 뭐가 들어간다고요? 파이프가 들어간다. 파이프 관. 그래서 쉘 앤 코일은 관입니다. 세우면 입형, 눕히면 횡형인데 입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내고요. 쉘 앤 코일식 응축기. 장점으로는 소형 경량화할 수 있고 제작비가 적게 듭니다. 냉각 수량도 적게.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이중관식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광코일식이다 보니까 청소가 어렵고 교환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응축기? 증발식 응축기. 무슨 응축기? 증발식. 네. 응축기를 공랭식으로 먼저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요. 요게 뭐예요? 횡이죠, 횡. 뭐라고요? 네, 집중 좀 합니다. 수업 중에 게임은 그만하시고. 자, 뭐라고요? 횡이에요. 응축기 동관으로 응축기를 만들어서 놓고 바람을 불면 응축이 된다, 안 된다? 공랭식으로 응축이 돼요. 바람만 불어도 공랭식 응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안에 물을 담아놓고 물을 뿌려줍니다. 응축이 잘 될까요?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되죠. 기왕이면 바람으로 식혀주는데 물까지 뿌려주니 냉각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잘 된다. 더 잘 되는데 물에 무슨 열? 증발열. 무슨 열? 증발열. 잡열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다? 증발식 응축기다. 그러면 우리가 공랭식보다 증발식 응축기를 쓰면 응축기를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적게 만들어도 될까요?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발식 응축기를 쓰는 겁니다. 됐나요? 네, 물이 조금 소비되면서 응축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자, 반대로 에어컨을 여름에도
여름에 사용하지만 겨울에도 써요, 안 써요? 사람은 필요 없죠. 그러나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공장에는 겨울에도 열이 납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냉동기가 돌아가겠죠. 근데 겨울철에 물까지 돌릴 필요가 있을까? 겨울철에는 물 안 돌리고 공냉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증발 냉동 효과, 응축 능력은 굉장히 좋고, 직접 팽창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팽창식? 직접 팽창식. 석고온도 영향을 많이 받고 강화가 큽니다. 왜? 직접 팽창식이다 보니까 공냉식으로도 설치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암모니아 냉동장치와 중형 프레온 냉동장치에 사용합니다. 부속 설비가 뭐보다? 공냉식보다는 많습니다. 응축기는 쉘 앤 뭐요? 튜브식. 튜브가 무슨 관? 동관. 으로 응축기를 만들어서 요 옆에 있는 거는 수한 액을 수액기에 받아서 증발기로 보내주려고 부속품 하나 더 단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은 쉘 앤 튜브식의 특징. 입형형 글씨가 작으니까 흥행해서 볼게요. 셀 내에는 뭐? 이 셀 내에는 냉매, 통로에는 냉각수, 콘덴싱 유니트에 조립하고요. 열통관리 얼마 정도? 900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 냉장이 밀리리터 12ml 퍼 미니트. 12ml, RT당 12ml. 프레온 암 단점으로는 가부에 못 견디고 부식하기 쉽고 청소가 어렵다. 청소가 어렵다. 한절기 냉동도 안 하고 이 뚜껑 열어서 냉각한 청소를 하죠. 물때가 낀 거 등을 청소합니다. 몇 개라 그랬죠? 2개라 그랬죠? 안쪽에 찬물을 더 물을 넣고 바깥쪽에다 냉매를 넣어서 나올 때는 찬물이 만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2개의 관이고 특징으로는 고압에 잘 견디고 냉각수량 적게 들고 과냉각 우수하고 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청소 등 크게 만들기는 곤란하다라고 설명드렸으면 됐나요? 관 2개짜리 넣은 거 이중관식. 그 다음에 7통로식. 무슨 식? 세련 투명하고 똑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오케이? 방사형으로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관식? 7통로식. 용량이 많아지면 이 세 2개로 늘리고 2개를 4개로 늘려서 용량 조절이 다단 제어가 가능한 게 무슨 식이다? 7통로식. 대형 만드는 거다. 전열이 가장 우수하고 설치 면적이 적게 들고 호환성이 있어서 수리가 용이하다. 이게 고장나면 한 개 고쳐버리면 되고 한 개를 고치면 되고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7통로식이다. 압력 강화 때문에 한 대로 대용량한 것은 2대, 3대, 4대로 늘리면 된다. 됐죠? 네. 셀은 파이프다. 파이프를 셀 안에 파이프를 넣은 거다. 됐죠? 네. 특징은 코일이 감겨져 있는 코일에 뭐가 들어간다? 냉각수 들어갑니다. 냉각수 수량은 12리터. 일량 똑같고요. 소형이고 경량할 수 있고 냉각관 교환이 어렵다 등이 있습니다. 대기식 응축기, 대기식 응축기. 무슨 기? 네. 공기로 식히는 게 잘 식어요. 물로 식히는 네, 물로 식히는 게 잘 식히겠죠. 그래서 응축기를 자 그림에 보면
여기는 콘이 잘 안 먹어요. 조금 지나가면. 여기는 파이프를 이렇게 밑으로 놓고 요 위에다 물통을 놔요. 코처럼 물을 쪼르륵 흘러내리면 냉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물을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서 냉각을 하는 것이 무슨 식이다? 대기식이다. 같이 청소는 용이한데 물은 잘 오염된다. 아무 물이나 쓸 수 있다 없다? 아무 물이나 쓸 수 있다. 연못물, 호수물, 아무 물이나 쓸 수 있다. 대용량 제어가 그러나 설치 장소가 커야 됩니다. 뭐가 커야 된다? 설치 장소가 커야 된다. 아까 증발식 응축 그죠? 팬을 이번에 위에 달았네요. 위에 달아서 바람을 불어주고 냉면은 압축기 다음에 응축이 된 액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바람도 불어주고 물도 뭐 해준 거요? 뿌려주죠? 지금 무슨 응축기예요? 증발식 응축기죠? 네. 그래서 바람만 불어주면 공냉식이 되겠지만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면서 증발을 시켜서 열을 빼앗습니다. 무슨 열? 잠열. 무슨 열? 해수율이 몇 프로? 95% 됐죠? 네. 겨울철에는 무슨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위에 eliminate라고 보셨나요? eliminate는 떨어지면서 바람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물과 바람이 같이 섞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걸 막는 것이 뭐다? eliminate. 제수판 영어로 뭐라? eliminate는 뭐 하는 거죠? 물을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eliminate라고 한다. 증발식 응축기의 장점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냉각이 가능하고 냉각탑 없이도 순행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됐죠? 그러나 직팽식이다 보니까 전열이 불량하고 압력 강화가 커지고 청소 보수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됐습니까? 일리미네이터가 뭐라고요? 제수를 해주는 거다. 증발식 응축기에서 물이 되는 물을 잡아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리미네이트라고 한다. 제수판이라고 한다. 됐나요? 응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축기는 고온가스를 냉각시킨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냉면은 응축기에서 냉각수에서 냉각돼요. 압력이 커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똑같다. 응축기의 압력은 응축할 때 높아진다, 낮아진다, 같아진다. 응축은 현열인가요? 잠열인가요? 잠열이죠. 잠열은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온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압력 변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네. 응축기는 뭐가 잔류한다? 불응축 가스가 잔류한다. 뭐가 잔류한다? 불응축 가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빼내지 못한 공기를 불응축 가스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응축기의 냉각관의 수축에 스케일이 부착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지금처럼 가을이나 봄에 뭐 한다 그랬죠? 청소한다 그랬죠? 네. 응축수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발식 응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발식 응축기는 영어로 에바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에바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증발식 응축기. 증발식 응축기는 콘덴서, 에바포레이티브 콘덴서. 줄여서 에바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에바콘. 증발식 응축기는 에바콘이라고 하고, 물 소비량이 뭐하다? 작다. 냉각수 사용 용량이 이 두 개, 이 일본하고 문제만 비교해도, 두 개 중에 한 개는 답이겠죠?
물소량이 작으니까 냉각수 사용량이 작다. 송풍기 동력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했죠? 겨울철에 뭘로 쓸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냉식으로 사용하고 순환펌프 동력이 필요합니다. 세련 튜브식 가장 좋은 거라 그랬죠? 설치 면적이 크다 작다? 작다. 냉각 소비량이 비교적 작다 많다? 비교적 많다. 냉각수 배분이 뭐하다? 균등하다. 전열이 양호하고 냉각과 청소가 용이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세련 튜브식이다. 됐나요? 증발식 응축기를 뭐라고 한다? 영어로 에바콘이라고 한다. 무슨 콘? 에바콘이라고 한다. 옳은 것은 증발식 응축기는 냉각수를 뭐한다? 많이 적게 이야기했잖아요. 송풍기와 순환펌프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 설치해야 된다. 미치겠네요. 자, 교수님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줄게요. 송풍기, 펌프, 일루미네이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했습니다. 대기 온도는 동일하지만 습도가 높을 경우는 응축 압력이 비 오는 날 잘 증발해요? 못해요? 잘 증발 못합니다. 그래서 응축이 잘 된다 못한다?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응축 압력이 올라간다. 됐나요? 예, 보급 수량은 물의 증발량만큼만 보급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응축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출제 빈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에바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교수님 2번이나 설명했습니다. 맞죠? 예, 순행식 응축기와 공냉식 응축기의 비용을 혼합한 형식이다. 맞습니까? 여름에는 순행식, 겨울에는 공냉식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외형과 설치 면적이 작으면 값은 비싸다. 설치면 값이 비싸다. 맞는데? 겨울철에는 공냉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운전에 특히 우수하다. 맞는데? 냉매가 흐르는 관에 노즐로부터 물을 부사시키고 송풍기로 공기로 보낸다. 맞는데요? 설치 면적이 크다고 돼 있나 봐요. 값도 비쌉니다, 이거. 어? 설치 면적이 큽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설치 면적이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비싸다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 면적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죠? 예, 저 문제는 시비 걸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응축기에서 고온 냉매와 열이 제거되는 과정을 가장 적합한 것은 뭐죠? 뭐예요? 대류와 전도. 됐죠? 응축기 구성 요소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축기, 송풍기 필요한가요? 네. 응축용 핀, 코일. 증발식 응축기에서는 응축용 핀, 코일이 필요 없죠? 물 분배 장치가 필요하고, 일루미네이터 아까 있어야죠? 펌프 있어야죠? 네. 코일은 필요한데 핀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모니아의 경우, 소형 프레온의 경우 대용량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응축기로 전열이 양호하고, 이게 뭐였죠? 횡형. 세련 튜브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랬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대기로 핀 튜브를 사용한 공냉식 응축관과 자연대류, 수평 수직 강화 대류 전열 개수를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강제대류가 가장 크고 자연대류, 수평형, 자연대류, 수직형 요 순입니다. 강제대류를 한다는 게 바람을 불어주는 게 뭐다? 훨씬 더 열량을 잘 끌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강제대류, 수평, 수직으로 외워주세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순행식 응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냉각 수량이 일정한 경우 입구 온도가 볼수록 냉매 액하기 쉽다. 입구 온도가 낮아야 돼. 냉각수가 차가워야 응축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류에는 입형,
실통로, 지수식 응축기, 횡형 등이 있다. 오케이? 이중간식 응축기는 냉매전기와 냉각수를 대향유, 무슨 유? 평행유는 물과 냉매가 같이 가는 거고, 이중간식은 반대로 보내주는 거다. 냉매가 일로 가면 물은 반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대향유. 무슨 유? 대향유로 한다. 대향유로 해야 되고. 쿨링타워. 원리는 응축기에서 뜨거워진 물을 냉각탑에 넣어서 증발시킨 다음에 나머지 물은 냉각을 시켜서 다시 응축기로 보내는 것을 냉각탑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잘 통과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수온이 풍부한 증발식 응축기의 원리와 비슷하고, 냉각수 온도는 습고 온도 영향을 받고 출구 수온은 외기의 습고 온도보다 높아야 됩니다. Q는 GC 델타 T가 나와야죠. Q는 GC 델타 T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쿨링 레인지, 냉각탑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온도 빼기 나올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쿨링 레인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네. 쿨링 레인지는 5도입니다. 몇 도? 쿨링 어프로치는 출구의 온도 빼기 습고 온도보다 높다. 요게 쿨링 어프로치인데요. 뭐라고 한다? 쿨링 어프로치라 합니다. 쿨링 어프로치도 5도입니다. 델타 T는 웬만하면 몇 도로 잡는다? 5도로 잡는다. 뭐로 잡는다? 5도로 잡으면 웬만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원형으로 생긴 거는 대향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는다? 대향유형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사각형으로 생긴 것은 무슨 형? 직교류형. 자, 교수님 보세요. 교수님. 대향유는 밑으로 물이 떨어지면 바람이 위로 칩니다. 이렇게. 대향유. 이해가죠? 직교류형은 물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직각으로 들어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교류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각형은 바람이 수평으로 들어와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교류형. 원형으로 생긴 건 바람이 밑으로 들어와서 물이 밑으로 지니까 방향이 뭐다? 대향이다. 대향양 방향이다. 오케이? 네, 이렇게 이런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냉매나 물의 흐름 방향을 어떤 형태로 해주는 게 좋다? 대향유형으로 해주는 게 좋다. 오케이? 대향유형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탑 그림 봤고요. 원형 냉각탑의 그림입니다. 위에는 팬이 있고요. 노즐이 있고요. 밑에서 물이 들어오면 노즐로 물이 쏘아집니다. 이 안에는 베어링이 들어있어서 뺑뺑 돌아요. 물을 쏘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바로 떨어지지 말라고, 자, 화면 잘 보세요. 바로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충진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 방해판이라고도 합니다. 왜? 물이 바로 떨어지면 식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물이 떨어지는 거 충진제를 넣어서 물이 바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밑에서 물이 공기가 올라가면서 열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얘를 충진제라고. 무슨 제? 충진제라고 하고, 밑에 물바지에다가 스트레인을 달아놓고 밑으로 응축기로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 급수관, 자동급수관, 수동급수관, 오버플로우, 드레인 등이 있고, 증금창도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게 있고, 사다리를 놔서 올라가서 검토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증발식 응축기에서 봤던 것들은 일리미네이트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냉각탑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쿨링 레인지, 우리 책 66페이지 있나요? 66페이지 쿨링 레인지 있나요? 시작. 쿨링 레인지는
입구 수온, 출구 수온. 얘가 몇 도다? 5도다. 37 빼기 32도. 적어 놓습니다. 몇 도? 37 빼기 32도는 5도. 37도가 몇 도예요? 뭐예요? 냉각수 입구 수온. 32도는 출구 수온. 그래서 렌즈가 얼마다? 5도. 자, 그러면 이번에 쿨롱 어프로치 보이나요? 출구 수온이 아까 몇 도였죠? 32도. 어프로치는 몇 도라 그랬죠? 5도. 5도. 그러니까 입구 공기의 습고 온도가 몇 도? 42도. 똑같죠? 32도. 맞나요? 어프로치도 32도입니다. 쿨링 렌즈는 클수록 좋고 어프로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밑에 5번 책 보시고 5번 읽어주실래요? 냉각탑 및 증발기 응축기 손실 수량. 우리가 물을 공급해야 될 양입니다. 시작. 세 가지 했습니다. 증발되는 건 자연 증발되는 것이고 비산되는 것은 캐리오버라고 하고 물을 세척해서 갈아주는 것을 블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블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냉각톤. 1냉각톤은 몇 킬로칼로리? 3,900킬로칼로리. 조건 보면 냉각 수량 얼마? 13리터. 입구 온도 37도, 출구 수온 몇 도? 32도. 맞죠? 이게 뭐야? 쿨링 렌지, 오케이? 네. 공기 입구 습고 온도는 27도, 5도 맞죠? 32 빼기 27은 5도. 냉각탑의 종류, 직교류형과 대항유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교류형은 어떻게 생겼었죠, 아까? 사각형으로 생겼죠? 대항유형은 원형으로 생겼죠?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기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냉동은 그게 깨차면 되잖아.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야. 냉동공학을. 이제 여러분이 이 과목이 끝나고 나면 공기조화, 그 다음에 배관공학, 자동제어만 붙이면 내년 3월 달에는 자격증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하고 냉동 교과 과목을 같이 붙여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냉각탑 용량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수량, 분할, 유량 변화를 하는데 슬라이드 밸브라는 건 없습니다. 순행식 냉동장치에서 단수되거나 순환수량이 적어질 때 경고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되는 스위치는 무슨 스위치? 플로우 스위치. 무슨 스위치? 플로우 스위치. 네. 우리가 냉동기를 돌리고 나면 냉동기를 돌리기 전에 냉각탑 펌프, 응축수 펌프를 먼저 스위치를 넣어요.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지. 난 스위치만 그럼 플로우 스위치를 배관 안에다가 자 주모 배관 안에다가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면 펌프가 돌아서 물이 흐르면 플로우 스위치가 밀리 접점을 잡아가지고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냉각탑이 돌지 않았다고 부 소리가 나죠. 그럼 냉동기를 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냉각수가 돌아가지 않는데 냉동기를 돌려버리면 응축이 안 되니까 고압이 올라가고 저압이 떨어져서 냉동기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스위치가 무슨 스위치다? 플로우 스위치야. 단수 릴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단수 릴레이는 단압식, 차압식, 수류식, 플로우 스위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게 뭐다? 단수 릴레이고 단수 릴레이 종류로는 단압, 차압, 수류식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각에서 제거해야 되는 열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탑에서 제거해야 되는 열량 Q는
GC 델타 T. G는 물량이고요. C는 물의 비열 1. 쿨링 레인지는 몇 도? 5도.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 레인지 5도, 어프로치 5도 온도 차에서 물량을 정하면 되는데, 냉각탑 및 증발식 보급 수량을 결정할 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증발한 양, 캐리오버, 블로다운, 그 다음에 메이커 수량만큼 보강해주는 양이 정리가 됩니다. 냉각탑을 설치할 때 여러분이 공사 현장 감독관이 되거나 시공자가 된다면 먼지가 적고 보온에 배기가 없는 곳에, 공기 흐름이 좋은 곳에, 냉정부터 가까운 곳에 팬이나 소음에 주의가, 요즘은 밤에 소음이 생기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옮겨야 되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2대 이상을 설치할 때는 몇 미터? 2m 이상. 점검 상황에 대해서는 급수 시에는 물 넣어줄 때 순환 펌프 가동하고 워터 햄머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팬이 잘 구동되는지 살펴보시고요. 감속 장치라는 게 있는데, 감속. 모터가 800rpm으로 도는데 너무 빨리 돌면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소음을 줄이고 날개를 켜서 오일이 작동하도록 하고, 팬 피치를 마력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운전 중에는 물이 균등하게 분배돼야 돼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진제, 충진제가 한쪽만 녹아내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집수조 안에는 공기가 들어오는 거 방지하고 수위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고 팬이 제대로 도는지 확인합니다. 냉각수 수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냉각 수질은 아까 몇 가지 있었죠? 총 4가지. 증발하는 양, 캐리오버, 블로다운. 그죠? 냉각수에 물량을 넣어주고, 이제 레지오넬라. 무슨 균? 레지오넬라균. 무슨 균? 레지오넬라균은 항군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병? 여름철에 냉각수가 온도가 32도에서 37도 사이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이 잘 살아. 그 안에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게 번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복통, 설사, 감기형 증상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젊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금 처럼 치명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병을 왜 항군병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제한 군인들이 파티하다가 냉각 옆에서 파티를 했던가 봐요. 걸려서 굉장히 복통설사를 했는데, 미국은 제한 군인,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굉장히 대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꽤 대우한다고 하지만 부족하죠. 근데 이 그래서 항군병이라고 한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살균제를 써서 냉각수를 살균을 합니다. 됐죠? 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고, 대형 냉각탑에서는 염소 가스 또는 염화산화 칼슘을 사용해서 냉각탑에 넣고 차염소산 칼슘이나 크로키칼리를 사용해서 이끼 제거도 하고 항군병도 방지합니다. 브론 계통의 살균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얘는 장기간에 미생물 번식이 생기지 않는 제거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 관리 쪽으로 하면 냉각탑 수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할 건데, 이걸 기사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응축 연량 Q는 GC 델타 T만 잡아주시면 계산하는 게 문제가 없고요. 열 통과율 K 값 구하는 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값은 K는 1분의 R인데, R 값이 뭐냐면 1 요렇게 쓰고
알파분의 1 더하기 L 더하기 알파 인분의 1. 얘는 여러 개면 여러 개로 정리하면 됩니다. 열이 들어가는 통과율이다 이 말이에요. 통과율, 열 통과율. 그러면 알파 아웃은 바깥에서 공기가 묻어야 돼. 공기가 묻율이 뭐냐?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 두께 람다. 옷의 열 통과율, 열 전. 한쪽의 피부에서 또 열을 받아야 되거든요. 알파 인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있으면 물이 꽉 찼다고 보면 밖에서 공기에서 열이 묻겠죠. 그리고 PVC통을 들어가겠죠. 두께와 열. 그다음 물이 내가 잡고 있으면 물이 열겠죠. 열이 열 전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전달로 받아. 두 개 비면 이게 여러분 배우나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벽은 몇 겹일까요? 대충 두께는 한 400 정도 될 건데 그렇죠. 5, 6겹 된단 말이에요. 밖에 벽돌 있죠. 안에 단열재 있겠죠. 다시 벽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몰타를 칠했죠. 페인트 있죠. 5겹. 바깥에서 벽돌로 붙는 열, 열 표면 열 전달률, 벽돌 람다분의 L. 그 다음에 단열재 람다분의 L. 안쪽 내벽돌 람다분의 1. 몰탈 람다분의 1. 페인트 람다분의 1. 그리고 실내 표면 열 전달률 계산하는 거단 말이야. 이로 열이 기가 밑에 얼마 들어오냐 하면 이 계산이 끝나면 이 면적이 벽이라고 들어오는 열. 여름철에 저 에어컨이 일로 들어온 밖으로 빼는 거 맞죠? 예. 일로 들어오는 열을 빼는 거. 이 들어오는 열이 계산이 돼야 에어컨이 빼나가는 열이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 열 통과율에 의한 열 관류율이라고 합니다. 무슨 율? 열 관류율. 열 관류율이라고 하고 열관율량 Q는 KF 혹은 KA 델타 T로 계산합니다. 됐나요? 예. 요식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냥 현열에 의한 열량 Q는 지시 델타 T. 근데 단열재에 의한 열량은 Q는 KF 델타 T에 계산 하나 더 줍니다. 7000리터 퍼 온도 15도. 그 다음에 계산하면 Q는 지시델타 T로 계산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네. 우리가 20RT라고 하면 20 곱하기 얼마? RT니까 몇 킬로칼로리? 3320. 20 곱하기 3320은 Q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KF 델타 T. 온도차가 몇 도 나올까? Q는 KF 델타 T로 계산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식만 정확하게 너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계산식 문제는 풀어봐야 된다, 안 풀어봐야 된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로 눌러보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정답이 납니다. 냉면 순환형에 의한 계산 방식도 Q는 GC 델타 T 똑같은 거예요, 이거. 네. 맞죠? 예. Q는 GC 델타 T 맞죠? 예, 맞습니다. 순환형 똑같이 나와요. 계산하시면 되고, 열통과에 의한 열량 Q는 KA 델타 TM 맞죠? 예. 예. 자, 이제 온도차에 대해서 한 가지 하면서 설명드립니다. 차가
됐나요? 예. 온도차는 몇 가지? 두 가지. 온도차는 델타 T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T2-T1. 온도가 몇 개? 두 개. 온도차 그냥 온도차는 몇 가지? 그냥 온도차는 온도가 몇 개? 두 개. 델타 T. 평균 온도차는 델타 TM이라고 하고 3개에서 4개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평균 온도차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산술과 대수로 나눕니다. 산술 평균 온도차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주목. 온도차는 몇 가지? 두 가지. 뭐? 온도차, 평균 온도차. 온도차는 온도가 몇 개? 두 개. 대수 평균 온도차는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자, 평균 온도차는 뭐? 산수로 대수. 오케이? T2-T1. 이게 뭐예요? 온도차죠. 더하기 T4-T3라고 할게요. 온도차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산술 평균이라는 그러나 나요. 산수로 나누는 거야, 산수. 대수평균 온도차는 향유로 나눕니다. 뭐로 나눈다? 병유와 향유. 네. 병유는 예를 들면 물이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공기도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병행, 병유, 오케이? 예. 네, 병행 혹은 병행유라고도 합니다. 병유라고도 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무슨 유? 병유. 병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무슨 유? 향유. 향유. 혹은 이 앞에다가 대자를 써서 대향유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온도차가 있겠죠? 온도차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온도차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온도차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온도차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온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놈이 큰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온도차가 클 수도 있고, 여기 온도차가 클 수도 있죠. 평균 온도차는 우리가 산수를 빼면 대수 평균 온도차는 자연 로고와 델타 TM은 이쪽을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델타 TM은 2.3 로그 작은 미안합니다. 작은 거 분의 큰 거. 작은 온도차분의 큰 온도차로 계산을 합니다. 자연 로그 ln 작은 거분의 큰 거. 이거 두 가지는 얘는 옛날에 지금 공학 계산기가 없을 때 표를 보고 찾아내는 온도차였어요. 2.3 로고 작은 분의 그러니까 계산기 누를 때 작은 분의 큰 거 갈로 열고 작은 분의 큰 거 갈로 닫고 로그 먼저 눌러야 되겠구나. 2.3 곱하기 로고 갈로 열고 작은 분의 큰 거 갈로 닫고 는 하면 나오는 것이고 ln은 ln 누르고 갈로 열고 작은 분의 큰 거 분의 닫으면 나와요. 숫자 똑같아 틀리다? 똑같아. 이해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2.3이나 ln은 외워야 되는 거다? 안 외워도 되는 거다? 안 외워야 되는 거다. 어디에 있다? 계산기에 있다. 우리가 가장 공학이지만 쉬운 거는 계산기만 누르면 다 답이 나와. Q는 다 곱하든지 혹은 한 번 나누든지 한 번만 빼면 모든 문제가 다 그게 걸린다고. 이해가죠? 예. 온도차는 대학에서
가장 잘 정리하는 사람이 교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이렇게 계산 온도차 정리하는 사람 없어. 온도차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무슨 차? 온도차. 온도차는 온도 몇 개? 두 개. 평균 온도차는 온도차 몇 개? 세 개. 세 개에서 네 개. 평균 온도차는 무슨 온도차? 산술 온도와 대수 평균 온도차. 산술 평균 온도차는 온도차 개수 나누기 개수만큼. 세 개면 세 개로 나누면 돼. 네 개면 네 개로 나누면 되고, 뭘로? 산수적으로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죠. 평균. 여러분 평균을 머릿속에 아주 잘한다니까? 10과 20의 평균은 얼마예요? 15. 그렇죠. 머릿속으로 계산한대요. 온도차 10도와 온도차 20도 차이의 평균 온도차는 얼마인가요? 15도네요. 똑같은 거야. 그러면 10도 온도차, 20도 온도차, 30도 온도차, 평균 온도는 몇 도인가요? 20도.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나누기 3. 끝. 맞죠? 이게 산술 평균 온도차 틀려도 괜찮아. 이게 가장 좋은 거야. 내가 대학 때는 딱 똑같았어요. 매일 틀려. 매 시간 틀려. 근데 내가 틀린 거를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안 잊어버려. 머릿속에 기억을 한단 말이야. 액션이 있어서 기억하는 것과 액션 없이 들어서 기억하는 것은 오래 남아있는 게 달라. 나중에 자기들 따는 거 봐. 훨씬 차이가 날 거야. 대수표 평균 온도차는 무슨 유와 무슨 유? 병류와 항유가 있는데 계산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 말이에요. 2.3 로고 소분의 작은 분의 큰 거, ln 작은 분의 큰 거 똑같은 거다 틀린 거다 똑같은 거다. 이 공식만 잡으면 끝난 거죠.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여기서 끝낼게요. 예. 병류는 같은 흐름, 향유는 이 흐름이야. 그죠? 근데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것은 대향유라고. 대향유. 온도차가 많이 나야 Q는, 그렇죠. Q는 G, C, 델타 T에서 이 온도값이, 그렇죠. 대향유가 온도값이 훨씬 크다고. 델타 T가 커지니까 같은 열량이라면 물량을 적게 보내도 되네. 적게 보내도, 가스를 보내도 되네. 그러니까 펌프나 압축기 동력이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적게 필요해. 에너지 절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행유로 해야 돼? 향유로 해야 돼? 향유, 대향유 흐름으로 흐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됐다? 네. 오늘 짧게 작업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수고했습니다.